살려줘요. 제발 누구든 좀 살려줘요. 뜨거운 열기가 온 세상을 삼켜버린 그 순간, 짙은 연기 속에서 한 남자의 손이 차 유리창을 향해 힘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더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구멍에서 쥐어짜낸 마지막 외침이 터널 벽을 메아리처럼 맴돌다 사그라졌습니다. 거기 사람 있어요! 거기 사람 있다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방차도 구급대원도 지나가는 행인조차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기와 불꽃과 그리고 너무나 작고 여린 목소리 하나만이 그 어둠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때는 2018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막 지난 시각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진입 터널 안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도로는 블랙아이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200m쯤 들어온 지점에서 화물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트럭 적재함이 뒤집혔고 쏟아진 화학 자재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불길이 순식간에 인근에 멈춰선 차량들을 휩쓸었습니다. 터널 안은 채 5분도 되지 않아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고 길을 잃은 비명들이 뒤엉켜 메아리쳤습니다. 그 혼돈 속 터널 갓길 배수로 옆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점퍼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낡은 후드티 하나만 입은 아이였습니다. 8살 이소율. 사흘째 혼자였습니다. 외할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밤 이후 소율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댈 어른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라진 이름이었고 어머니는 소율이 5살 때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건 외할머니와 소율 둘뿐이었는데 그 외할머니마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율은 추위를 피해 터널 갓길 배수로 안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틀째 제대로 채우지 못했고 손발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터널 안쪽에서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주황빛 불꽃이 배수로 입구를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소율은 눈을 가늘게 뜨고 불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어른 남자의 손 하나가 반쯤 열린 차 유리창 틈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신호처럼. 소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가던 밤 들것 위에서 소율을 향해 뻗었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가느다랗게 떨리던 그 손이. 소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지만 발은 이미 불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갓길 주변을 훑어보니 공사 구간을 알리는 안전 펜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주황색 안전봉이 2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율은 망설임 없이 안전봉 하나를 2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쥐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지만 소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기 속으로 뛰어든 소율의 눈이 따갑게 타들어갔습니다.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터널 벽 쪽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앞범퍼가 지지겨져 있었고 앞 유리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 문은 꽉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만 손가락 2마디 너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들려요?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소율은 안전봉의 끝을 창문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온몸의 무게를 그 봉에 실었습니다. 강화 유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소율의 손바닥에서 열이 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쩍 소리와 함께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퍼졌습니다. 4번째 힘을 실었을 때 유리가 안쪽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율은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뒷좌석에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잿빛이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한건설그룹 명예회장, 72살의 강철민이었습니다. 소율은 잠금 버튼을 더듬어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 팔로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무거운 몸이었습니다. 소율의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야 해요. 제발요. 소율은 남자의 허리 쪽 벨트를 잡고 발을 차체에 버티면서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목덜미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어금니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묵직한 몸이 쿵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소율도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소율은 남자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은 2 손 주먹을 남자의 가슴 위에 포개어 올리고 세게 눌렀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마침내 남자의 입에서 거칠고 깊은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눈이 반쯤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에 얼굴이 새까매진 작은 아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숨 쉬어요. 숨 쉴 수 있죠?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가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은 남자를 부축해 터널 외곽 벽을 따라 조금씩 끌었습니다. 터널 입구 쪽 비상구 계단 아래 오목하게 패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소율은 그곳에서 며칠째 비바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골판지 2장과 공사장 헌 양말 뭉치가 전부인 작은 은신처였습니다. 남자를 눕히고 갖고 있던 털모자를 벗어 그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지만 소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터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은 조용히 숨을 참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자신도 어딘가로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곁에도 못 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 소방차와 구급차가 터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는 그 사이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뜬 남자가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그 눈에는 고요하고 깊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꺼낸 거냐?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네.
아저씨 혼자서는 못 나왔을 것 같아서요. 소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했으니까 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소율을 바라보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니? 이 시간에 왜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소율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명함 한 장을 뽑아 소율에게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한건설그룹 명예회장 강철민. 소율아, 이름이 소율이지? 나는 강철민이야. 3주 뒤 이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오너라. 내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한다. 소율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어른의 약속이란 언제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 8살짜리 아이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함을 주머니 깊은 곳에 꼭 집어넣었습니다. 새벽바람이 터널 입구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소율은 무릎을 끌어안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소율은 명함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그 주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섰을 때 소율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너무나 크고 반짝이는 세계였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여기 어린이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렴. 소율은 말없이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정장을 입은 직원이 뛰어내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을 때 넓은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앞에 강철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소율을 보자 천천히 걸어와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기다리게 했구나. 와줘서 고맙다. 소율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한건설그룹 본사 사옥 23층 33살이 된 이소율은 법무혁신본부장으로서 유리 책상 앞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흔들림 없이 서류를 집어드는 손. 그 작고 거칠었던 손은 이제 반듯한 법무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율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3주 후 명함 속 주소를 찾아간 소율에게 강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외할머니의 병원비를 먼저 해결해 주었고 소율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단 장학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단 한 번도 소율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시험도 면접도 입사도 승진도 소율은 늘 자신의 이름 하나만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소율은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단함이 소율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 회장이 소율을 회장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77살이 된 강철민 회장은 예전보다 등이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소율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요즘 회사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았어? 소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째 사내 법무팀 메일 서버에서 정체 모를 외부 접속 흔적이 발견되었고 일부 핵심 계약 문서가 열람 기록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열람 권한 밖에서 기밀 서류에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강 회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진이다. 강태진. 강 회장의 이복 동생이자 서한건설 전략기획실 수석 부회장. 오랜 시간 형의 그늘 아래서 경영권을 노려왔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았지만 표면 위로는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야. 내가 직접 나서면 싸움이 된다. 소율아, 내가 조용히 조사해 줄 수 있겠어?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소율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소율이 찾아낸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강태진 부회장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 3곳을 통해 서한건설의 핵심 기술 자산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검진 기록을 빼내어 치매 초기 의심 소견을 과장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해 둔 것이었습니다. 소율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섰을 때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소율아, 이제 너한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강 회장이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율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판교 터널 입구 비상등 불빛 아래 작은 아이가 쓰러진 노인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터널 비상 CCTV 복원 영상이야. 내가 10년 전에 이미 확보해뒀어. 그리고 이것도. 강 회장이 2번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공정의 도장이 찍힌 친필 진술서였습니다. 강철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법원 공정을 받은 이소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임을 명시한 법적 문서였습니다. 소율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율아, 내가 그날 나를 살렸다. 나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렸어. 25년 동안. 소율은 진술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전 그 새벽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안전봉을 2손으로 쥐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던 그 순간이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 소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강태진 부회장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는 친분 있는 경제 전문지 기자들을 통해 기사를 흘렸습니다. 서한건설 강철민 회장, 치매 판정, 임박 경영 공백 우려, 무연고 출신 법무본부장 이소율, 고령 회장 약점 이용해 실권 장악 의혹. 기사는 하루 만에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소율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회의실 문이 소율이 들어서면 조용해졌습니다. 소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당일, 여의도 정경련 회관 대회의실에 이사 12명이 집결했습니다. 강태진 부회장은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율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때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소율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법무팀 보조 직원 둘이 커다란 스크린 장비를 밀며 따라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정 서류 최종 확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율은 차분하게 착석했습니다. 강태진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는 강철민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진단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이소율 본부장의 직위 적합성 문제도. 잠시만요, 부회장님. 소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전에 이사회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율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새벽 2시 43분 판교 터널 비상 CCTV 복원 영상이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쓰러진 남자를 혼자서 차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끌어당기는 그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사 몇 명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영상이 멈추었습니다. 소율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당시 터널 비상 대응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도로공사 야간 순찰원 오현수 씨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가 남자를 끌어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도 연기 때문에 터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른도 무서워서 못 들어간 그 안으로.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은 소율의 손 엑스레이 사진과 25년 전 소아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오른손 손바닥 중간 부위 유리 파편 제거 수술 기록. 날짜는 2018년 12월, 그 사고 이틀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의 친필 공정 진술서 원본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강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탈색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만들어낸 거라고. 조작이라면 법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소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율이 파일 하나를 이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강태진 부회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기술 자산을 유출한 이동 경로, 수수한 자금의 계좌 내역, 경쟁사와의 교신 기록이 빼곡히 담긴 자료였습니다. 검찰에는 이미 어젯밤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강태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풀린 것처럼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다 내 탓이야. 소율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이 스스로 걸어간 길입니다. 탐욕이 그 길의 끝을 만든 것입니다. 이사회의 침묵을 깨고 이사 한 명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12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강철민 회장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오늘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율은 회장에게 걸어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지켜드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 내가 또 살려줬다, 소율아. 재판은 석 달 뒤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태진 부회장은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 허위 고발 등 복합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봄날 오후 강 회장과 소율은 판교 터널 입구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소율이 추위 속에서 웅크렸던 그 터널이 저 너머에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내 손을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나는 그 연기 속에 있었을 거야. 소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요, 회장님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어차피 약속 안 지킬 거잖아 하고요. 강 회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맑고 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한 달 뒤 서한건설 이사회는 이소율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소율의 첫 번째 결제 사업은 전국도로 화재 피해 아동지원 기금 설립이었습니다. 기금의 이름은 소율이 직접 지었습니다. 작은 손 재단. 그 이름 속에는 25년 전 안전봉 하나를 두 손으로 쥐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간 그 작은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평생의 무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